생각보다 이제 중3 지문인데도 불구하고 지문의 길이가 좀 긴 편이긴 하죠. 그리고 호흡도 길고 구성도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정도 난이도로 보통은 특수한 구문들만 더해져서 뭐 고등학교 과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더 될 정도로 얘네들의 지문의 난이도는 좀 그렇습니다. 한번 또 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당신은 스포츠 팬입니까? Are you a sports fan이라고 묻죠. 빅데이터는 바로 뭐 하는 거냐면 수행력이라는 것을 향상시킵니다. 그래서 얘는 이걸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동명사에 대한 게 아니라 이거는 분사의 개념입니다. 분사고요. 이걸 만약에 동명사라고 놓게 되면은 왜 ing 형태로 쓰여지는 동사 형태가 두 가지잖아요. 동명사가 있고 분사가 있을 수 있는데 얘를 만약에 동명사라고 쓰게 되면 이 빅데이터와의 이 뒤에 있는 친구와 자리를 바꿔도 성립이 되는 경우에 우리가 동명사를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improving the performance가 빅데이터 대신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수행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는 게 빅데이터라는 말로 정의가 될 수 있느냐를 가지고서 우리가 동명사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고 얘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건 동명사가 아니라 분사다. 빅데이터는 다시 말해 수행력을 향상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인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진행형의 형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죠? 현재 완료가 아니라 현재 진행 형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선수의 수행력, 경기 수행력을 향상시키고 있는 게 빅데이터다. 어떻게 되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끝났어요. 주어 동사의 문장이 끝났죠.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ing는 분사 구문이라는 친구입니다. 분사 구문. 스포츠를 더 흥미있게 만들어준다. 그래서라고 우리는 뭐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 여기에 so, it, makes 어떤 문장에 대해서 접속사 생략 그리고 주어가 앞에 있는 빅데이터라는 친구를 대신 받는 대명사로 쓴 건데 대명사 똑같아 생략 천만은 동사 ing 그렇게 바꿔지는 게 분사 구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바꿔서 쓰실 수도 있고 얘는 빅데이터라는 것이 어쨌든 스포츠를 그러한 이유로서 더 흥미롭게 만들어주고 있죠. 보다시피 얘는 또 make라는 표현 때문에 목적어, 목적 보어라는 오형식 구조를 취하는 거고요. 이렇게 오형식을 취했을 때 이 자리에는 형용사의 형태를 적으셔야 하는데 이 형용사의 형태에 목적어와의 관련성이므로 목적어의 영향을 받습니다. 스포츠가 더 흥미롭게 만들어지는 건 맞는데 스포츠는 흥미를 주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exciting이 될 것 같죠. ing 형태의 분사라는 이 친구는요,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어서 얘는 감정의 동사라고 하는 친구인데 감정의 동사는 주어가 말하자면 이 수식을 받는 혹은 그거에 관련된 대상이 사물인 경우에는 이러한 감정을 주잖아요. 사물인 경우에는 이러한 감정 상태를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주는 입장일 때는 ing 형태의 분사를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exciting이라는 형태를 쓰게 됩니다. 여기 이제 보통 사람이 되게 되면 느끼는 입장이고 그랬을 땐 pp형을 쓰게 돼서 excited를 쓸 것이냐, exciting을 쓸 것이냐를 가지고서 시험 문제는 물어보게 되죠. excited를 쓸 것이냐, exciting을 쓸 것이냐. 얘를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포츠는 흥미를 주는 거니까요. 그 유명한 사례가 바로 독일의 내셔널 사커팀, 그래서 이 독일의 국가 축구팀, 국가대표? 네, 국가대표 축구팀이 하나의 사례일 수 있는데 이 팀은요, built a big database, 데이터베이스를 만듭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by ing, 이게 방법이에요. 이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앞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던 결과 어떻게 만들었냐면 collecting, 수집을 했죠. 그래서 ing 하나를 더 씁니다. 1번 ing 그리고 2번 ing, analyzing, 분석을 하죠. 엄청난 양의 데이터들을, 근데 이 데이터 누구에 대한 데이터인데 플레이어들에 대한 데이터의 양을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데이터는요,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다시피 an amount of 라는 양의 개념으로 양으로 수식을 하고 있다. 데이터는 셀 수가 없는 거라서 양으로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치사 더하기 명사라는 친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게 되죠. 형용사의 기능, 부사 기능. 얘는 on players라는 표현을 통해서 데이터를 꾸며주게 돼요. 선수들에 대한 데이터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겠고요. 어쨌든 선수들에 대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그걸 분석함으로써 빅데이터를 만들게 됩니다. 그죠? 예를 들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또 구체적인 사례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데이터는 이 데이터 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냐면 include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보가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그 정보 무엇에 대한 정보냐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about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사를 쓰셔야 하죠. 근데 이 명사를 단순하게 단어로도 쓸 수 있죠. 위에 보는 것처럼, 지금 보는 것처럼 문장으로도 쓰실 수 있습니다. 근데 명사로 쓰여진 문장에는 정해져 있는 형태가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how much, 의문사, each players, 주어, 동사라는 형태로서 의문사, 주어, 동사의 간접 의문문의 형태로 쓰고 있죠. 그죠? 그리고 each 뒤에는 명사를 쓰실 때 단수 형태의 명사를 쓰게 돼요. 그래서 플레이어에 s를 붙이지 않는다. 그래서 각각의 이 플레이어들이 얼마나 많이 달리느냐. 그죠? 그리고 how long, 얼마나 오랜 시간, 이것도 의문사죠? 얼마나 오랜 시간 그는 had the ball, 공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정보들이 예를 들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의 사례는 어떤 거에? 앞에 있는 빅데이터에 대한 예를, 선수에 대한 빅데이터의 하나의 사례가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베이스가 나왔고요. 그 데이터베이스의 도움으로 독일의 국가대표팀은 뭐 할 수 있게 되냐면 그들은 얘네들이죠. 독일의 국가대표팀 얘네들을 이치로 받게 돼요. 걔네들의 경기의 수행력이라는 것이 향상이 되어질 수 있고요. 좋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뭐 할 수 있었느냐면 2004년 월드컵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해서 이 end를 기준으로 improve라는 친구와 win이라는 친구가 병렬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죠? 내용이 이해가 될까요? 얘는 순서적으로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물어보는 게 너 스포츠 팬이냐는 질문을 던지죠. 스포츠 팬? 왜 물어보겠습니까? 스포츠의 적용이 이 스포츠라는 것에 빅데이터라는 것이 사용이 되어지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빅데이터의 도입, 적용 이런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얘는 소재를 제시해주는 지문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빅데이터가 스포츠에서 어떻게? 빅데이터가 무엇을 해주고 있냐면 이 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킨다. 좋게 만들어주고 있다. 그죠? 이거의 하나의 사례가 요거의 예를 봤더니 독일의 축구 국가대표팀 얘네들을 이야기를 해요. 얘네들한테는 데이터 베이스라는 게 있는데 이 데이터 베이스를 수집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 맞죠? 데이터에 대해서 수집을 하고 분석을 했던 거. 분석을 해서 이렇게 만든 거다, 선수들의. 그럼 이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이라고 했는데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는데 여기서의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여기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느냐 그거에 보게 되면은 선수들이 달리는 달리기 양과 그 다음에 얘네 공의 점유율이죠. 이런 거를 하나의 예로 들어준 겁니다. 되시겠죠? 데이터베이스의 도움으로 이제 그럼 요거에 대해서 예를 썼으니 요거에 대한 결과 그럼 어떻게 도움이 됐는데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게 되죠. 결과는 두 가지였다. 수행력, 경기력,
성적도 좋아졌고 2014년에서 우승도 하게 되고 이 두 가지를 다 담고 있었던 지문이고 이 순서가 좀 중요할 것 같죠. 이 사례가 뭐에 대한 예인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이 for example에 대한 부분 얘가 들어가는 위치를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의 위치는 당연히 누구 뒤에 있었어야 돼요? 선수들의 데이터의 양이고 그 선수들에 대한 데이터는 어떤 거에 관련된 데이터가 있는 데에 대한 예였어요. 얘 위치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려볼게요. 순서를 생각보다 찾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범죄 예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범죄 예방, prevention, 범죄 예방이라는 거죠. Thanks to 뭐뭐 덕분에 라는 전치사입니다. 빅데이터 덕분에, 빅데이터 때문에 라는 친구로서 due to, because of 이렇게도 바꾸실 수 있어요. 빅데이터 때문에 경찰들은요, 이제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예측할 수 있어요. 뭐 하기 이전에요? 그것이 발생되기 이전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앞에 있는 크라임을 대신받는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범죄라는 것이 발생되기 이전에요 라고 쓰고 있고요. 얘는 happen, 발생하다. 중요한 일형식 동사입니다. 일형식 동사가 왜 중요해요? 일형식 동사는 일반적으로 수동태 형태를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is happened 라고 쓰실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범죄라는 건 지가 발생을 하는 게 아니라 발생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건 수동이네. 그래서 happened, is happened 이렇게 쓰는 게 맞겠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이 동사 자체는 이렇게 쓰여져도 우리가 능동으로도 수동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일형식과 이형식 동사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happen으로 쓰셔야 되고 이거는 생각보다 어법 문제에 선생님들이 많이 내는 편입니다. 잘 보시면 좋겠죠. 자, type, 종류에 대한 빅데이터의 분석을 통해서 들어오는 전치사입니다. 빅데이터의 분석이고요. type, 종류에 대한 빅데이터의 분석. type, time, place of crime. 그러니까 범죄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범죄에 대한 종류, 범죄에 관련된 시간, 그리고 범죄에 관련된 장소. 이 모든 것에 대한 빅데이터의 분석을 통해서 경찰들은요, 지도를 만드는데 뭐에 대한 지도를 만드냐면 범죄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어진 진영, 핫플레이스 같은 거죠. 범죄 발생 지역을 관련된 지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지도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어떤 지도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야 되고요. 그 지도 이렇게 앞에 먼저 주어져야 맞는 거죠. 범죄의 최빈출 지역이라는 그거에 관련된 지도. 이 지도는 identify, 무엇을 나타내 주느냐, 언제, 어디서 범죄라는 것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지를 나타내 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identify, 나타내 주다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잖아요. 목적어라는 거는 이 자리에 명사라는 명사를 적으셔야 돼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그 명사를 문장의 형태로 적습니다. 어떻게? when, and, where, 의문사. 얘가 crime 주어, is likely to 부정사, 동사. 이게 또 간접 의문문의 순서로 적혀지는 거라 이 순서 중요하고요. 그리고 be likely to 부정사 쓰셔야 돼요. be likely to 부정사.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하나의 투부정사 구문이죠. 그래서 가장 발생하기 쉬운 장소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경찰들은 prevent, 예방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의 또 포인트 further라는 단어가 될 것 같습니다. further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far라는 친구, 먼이라는 친구의 비교급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원래 A를 쓴 father가 있고요. 그리고 further가 있어요. 비교급이요. 좀 더 나아간
비교급. 근데 둘의 차이는 뭐냐면 원래 우리가 far가 멀리 있는 이라고 하는 거리적인 거잖아요. 위에 있는 친구는 거리적으로 멀어지는 경우에 farther를 쓰게 됩니다. 근데 범죄는 눈에 더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밑에 있는 것으로 좀 추상적이면서 추상적인 거 그리고 좀 더 나아간 이런 뜻이 돼요. 좀 더 나아간 범죄. 그 이상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함으로써? by focusing on. 집중함으로써. focusing 이것도 이렇게도 바꾸실 수 있죠. 똑같이 concentrating on. 그 지역과 시간에 집중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on을 쓰는 거예요. 얘도 on. 둘 다 쓰셔야 되는 거죠. 이 지도가 predict, 예측을 하는, 그래서 명사 뒤에 주어 동사를 썼기 때문에 뒤에 있는 주어 동사의 문장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줍니다. 이 지도가 예측할 수 있는 그 지역과 시간에 집중함으로써 추가적인 더 나아가는 범죄라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는 그래서 관계대명사 위치, 이런 게 주격 관계대명사 더하기 비동사는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위치, 가 생략되어 있다. 죄송합니다.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위치, 대시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predict에 대한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죠? 얘는 위치랑 대시 생략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져 있는 문장의 구조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가지고 범죄를 예측을 하는 거고요. 그걸 가지고 얘는 범죄가 많이 발생이 되어질 수 있는 이 지점에 관련된 지도를 만들 수 있게 돼서 예방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괜찮죠?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요약의 부분으로 가게 되는데요. 자, 빅데이터는요, 이미 change, 세상을 엄청나게 바꾸고 있습니다. 얘는 그레이틀리가 앞에 있는 change라는 동사를 꾸며줍니다. 동사를 꾸며주는 거는 누가 한다? 부사가 하죠. 그래서 얘는 부사를 쓰셔야 돼요. 부사는 동사를 수식한다. 엄청나게 바꾸고 있고요, 이미. 그죠? 이미 빅데이터가 세상을 엄청나게 바꾸고 있고, 그러므로 따라서. 이거는 뭐 thus, therefore 이런 거로도 바꾸실 수 있죠. 어디에서 빅데이터 산업이라는 것이 빅데이터 산업이라는 것이 from 여기서부터 진행이 될까요? 어떻게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를 묻습니다. Where go? Where are you going? 뭐 이런 것처럼 고에 대한 이제 방향성, 어디로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없죠. 그 내용을 where로 묻는 겁니다. 빅데이터 산업은 이제 어떻게 갈까요? 어떻게 진행될까요? 여기서부터 라고 질문하고 대답을 던집니다. 그 어느 누구도 알지는 못합니다. nobody, 주어 동사. 얘는 no라는 표현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바꾸실 수 있냐면 anybody, 어느 누구도 이렇게 바뀌게 되면 뒤에 don't가 아니라 body이기 때문에 doesn't know로 바꾸시는 거죠. 이렇게. 그럼 같은 표현이 돼요. nobody를 anybody, doesn't know라고 바꾸실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For sure. 확실히 단정지어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데 전문가들은요, 쉼표 뒤에 벗이 나오면 또 다른 주어 동사가 나오죠. 그러나 전문가들은 동의를 합니다. agree 뒤에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목적어를 써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이제 명사로 적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 명사에 대한 거를 또 문장으로 쓰려고 해요. 그런데 그 자리에 that을 썼다는 것 자체가 뒤에 문장의 구조가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that을 쓰게 되고요. 시험은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기에 that 들어가니 what 들어가니를 물어보게 되죠.
that과 what의 차이는 얘는 뒤에 문장이 불완전한 문장이고 얘는 완전한 문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빅데이터가 will play more and more important role. play a role이 무슨 역할을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role이 어디의 역할을 하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어쨌든 빅데이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전문가들 모두가 동의하는 바는 빅데이터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다라는 거는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빅데이터를 쓸 수 있는 게 우리한테는 인스타그램 할 때 많이 보여주죠. 우리가 관심 있게 뭔가 조사를 하고 있는, 찾아보는 것들이 바로 인스타그램을 할 때 보통 뜨는 광고 이런 데 많이 보여지게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걔네들이 우리들의 빅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거기에 잡아두려고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의 이제 사례가 될 수 있고요. 근데 좋은 걸로 쓰여지는 케이스가 무조건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왜냐면 그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하도록 만드는 걸 통해서 핸드폰에 오랜 시간을 머물도록 하고 쇼핑을 하도록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소비를 또 하게 조장을 하게 되는, 그리고 우리가 다른 거에 집중을 할 수 없는 시간을 쓰게끔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건 또 좋은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리한테 어떤 예를 들면 뭐 이 유튜브 같은 채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다시피 비슷한 거에 대한 걸 보게 되면 그거에 관련된 영상들을 보여주잖아요. 그걸 통해 또 알게 되는 또 다른 것들이 또 생겨졌을 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육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좋은 기능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이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래서 뭐가 장단점이 다 있긴 하죠. 모든 것에는. 그래서 그거를 잘 조율해서 현명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맞습니다. 근데 학생들이고 성인들도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일 때는 더 쉽지가 않은 부분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이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좀 크게 다가오지 않았나, 저한테는 수업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사설이 길었지만 그걸 기준으로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